예, 안녕하십니까. BJ 주비입니다. 오늘은 음, 지가 분석이라든지 인구 밀도 분석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자주 쓰이는 밀도 분석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밀도 분석을 할 때 이게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뭔가 값이 기상도처럼 나오죠. 기상도의 기압 계산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나와서 이렇게 자주 쓰긴 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값을 만들어내고 밀도 분석이라는 게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는 잘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까지 깊게 아는 건 아니지만 아는 선에서는 나름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고 계신 내용은 에즈리 홈페이지에 있는 9.4 버전, 9.3 버전의 헬프에서 이제 보고 있어요. 웰 헬프인데 에즈리 홈페이지에 가서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주소는 월드 와이드 웹이겠죠. 그리고 webhelp.esri.com 에서 들어가시면 돼요. 네, 그렇고요. 검색어는 density라고 입력을 해서 들어가면 될 것이고, 거기서 찾아갔습니다. 보시면 이제 understanding density analysis가 있죠. density 분석을 이해해보자. 아주 기초가 들어있는데 내용을 조금씩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버전은 9.3 버전이고요. 내용은 이제 밀도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제 그 현상에 대해서 그 양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밀도 분석의 특징은 밑에 그림에 보시면 X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좀 그려서 해볼까요? 띄워봅시다. 이거 프로그램 잠깐 키고요. 여기 보시면 X표가 있을 거예요. 좀 강조해서 크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 X표가 하나하나가 다 뭐냐면, 여기에서 얘기하기로는 도시예요. 시티라고 했죠. 여기에 좀 크게 해보겠습니다. 시티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숫자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도시의 인구를 의미해요. 이게 원래 인구 밀도 계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점 같은 경우에는 도시의 중심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집어넣어주고 그것에 인구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 포인트로 되어 있는 X표 이 자료만 가지고는 대략 어느 지역이 어느 정도의 인구 면에서 어느 정도로 중요한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밀집된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포인트가 있는 점 외에 뭐 예를 들면 음, 이곳이라든가 이곳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곳이라든가 하는 곳에 대해서 데이터가 없잖아요. 포인트 데이터는 그 지점에만 정보가 있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이런 비어있는 곳에다가도 나름의 값을 추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거는 어떤 거냐면, 여기에 뭐 221만 8,400명이 살고 이 지점을 중심으로 이제 1647만 2,000명이 살고, 그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면 이게 일종의 그 통계 그런 기법 있잖아요. 갑자기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그래프가 있으면 내사법이라고 하죠. 점이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이거는 x1의 값이 x1에 y1이겠고요. 여기는 x2라고 하겠습니다. x2의 y2 값이고, 그러면은 이제 x 알파에는 y 값이 무엇일까, 이거를 지금 데이터는 x1에 대한 거랑 x2에 대한 거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추정을 해야 되는데,
뭐 내사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딱 직선을 그어서 x에서 이렇게 위로 쭉 그으면 교점이 있죠. 이 점을 갖다가 해서 이거는 y 알파 해서 y 알파 값을 xa의 x 알파에 대한 값이다, 이런 식으로 추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사법이라고 하는데, 내사법이랑 같은 방식은 아니지만 다른 방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데이터가 없는 지점에 대해서 값을 추정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동등한 겁니다. 그런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엄밀히 얘기해서는 정확한 값이 아니라 추정치라고 하는 것이고, 그거는 나름대로의 이제 밀도 density 이제 어널리스트의 그런 연산 방법이 있어요. 거기에 연산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기 뒤져보면 나오긴 나오는데, 여러분이 그것까지 깊게 알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오늘 강의는 기초적인 부분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density calculation 해서 이거에 대해서 막 나와 있는데요.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이게 밀도 분석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원자료가 점일 때, 점 형식일 때 밀도 분석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아래쪽에 그림이 나온 것처럼 이게 선일 때, 라인일 때 밀도 분석을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점 방식의 점형의 자료이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할게요. 여기에서 이걸 다 해석할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그림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이거는 라인 덴시티 방식이긴 한데요. 일단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밀도 분석을 하게 되면 결과 자료가 레스터 방식으로 나와요. 레스터 방식은 마치 이제 그림 파일에 한 픽셀 한 픽셀 나오는 것처럼 이제 이런 그리드 셀이 하나가 있고, 그 그리드 셀 하나하나가 이제 정보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덴시티 분석이라고 한다면 여기 원어에서는 매그니튜드라고 하는데, 매그니튜드의 이제 의미가 뭐냐면, 매그니튜드였나? 네, 뭐 자력, 뭐 이런 식으로, 전자기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쓰이는 의미는 밀집도, 중요도, 이런 의미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밀도 분석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인구 갖다가 했을 때 그 지점으로 바로 인구 값이다 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왜냐하면 이유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게요. 무리가 있고, 단지 이제 다른 곳이랑 상대적인 값입니다. 다른 지점이랑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로 더 이제 중요도가 높은지 혹은 밀집도가 높은지, 그런 거를 알 수 있는 값이고요. 이게 왜 고지고대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좀 고려해야 될 이유는 나중에 일단 설명할게요. 지금 그 관련 내용이 나올 텐데, 그리드 셀을 중심으로 그런 매그니튜드 값이 들어가요. 그리고 밀도 분석을 할 때에는 여기 레디어스라고 있죠. 레디어스 값을 입력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그리드 셀을 중심으로 이 레디어스 반경 내에 있는 데이터들만 뽑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밀도 분석을 해요. 그래서 그 결과 값을 그리드 셀에 저장시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이건 라인이니까 제쳐두고, 좀 배경이 있으면 좋겠다. 네, 제쳐두고 여기에서 그리드 셀이 이렇게 네모나게 있다고, 아이고 이거 왜 이러니? 네, 그리드 셀이, 아니 너 왜 이래? 그냥 할게요. 이런, 네, 그리드 셀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점은 동그랗게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점이 필요하겠죠. 데이터가 들어간 점. 여기에 뭐 하나, 여기에 두 개, 뭐 여기에 세 개, 네 개,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칩시다. 바깥에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쳤을 때 여기 이제 서치 레디어스를 정해주게 되면 그곳 안에 있는 데이터만 밀도 분석에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이 안에 있는 거면 밀도 분석 할 때 들어가게 되고, 이거랑 이거랑 이거 4개가 있겠죠. 그리고 이것들은 그 밀도 분석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심프, 두 번째는 커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차이점은 깊게 들어갈 건 없지만, 심플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리에 비례해서 이 탐지거리 안에 있는 것, 그러니까 이 탐지거리 안에 있는 것들만 딱 밀도 분석을 해낸다는 것이고, 커널 같은 경우에는 탐지거리 안에 있는 거를 먼저 계산을 해내고요. 그리고 그리드셀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있고 옆에 것도 있고 또 그 멀리에 뭐 이렇게 또 있겠죠. 이 그리드 셀 간의 관계를 보고 일종의 보정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플보다 뭔가 그리드 셀 간의 서로의 관계를 유념해서 일종의 뭐랄까요? 일종의 보정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하는 겁니다. 심플로 하게 되면은 데이터에 따라서 마치 그 물방울 같은 게 막 점을 다닥다닥 찍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커널 같은 경우에는 기상도에서 이제 기압도 있죠? 기압을 나타내는 그러한 도면이 나오는 것처럼 부드럽게 나와요. 그러니까 등고선이나 이런 걸 그릴 때 커널 방식이 부드럽게 나온다는 점이 장점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렸을 때는 심플 방식보다는 커널 방식을 추천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등고선이 부드럽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네, 그런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리드셀 중심으로부터 탐지거리 내부에 있는 걸 계산을 먼저 한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인즉 이제 탐지거리가 길면 길수록 값이 평준화가 돼요. 왜냐면은 보세요. 그리드셀 중심으로 그 도시의 중심지라고 칩시다. 그럼 그리드셀의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가가 높은 필지들이 많겠죠. 밑에 정규 분포를 그리면은 대략 뭐 이런 식으로 지가가 분포가 돼 있다고 칩시다. 근데 탐지거리를 적게 잡아가지고 한 이 정도로 잡았다고 치죠. 이렇게 이 정도가 되겠죠. 탐지거리를 적게 잡아서 이 정도를 이 반경 안에 있는 것만 가지고 계산을 한다. 이러면 값이 크게 나오겠죠. 다만 이제 탐지거리를 오히려 더 느려서 계산을 한다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적은 값들도 포함해서 계산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짜잔, 네, 이렇게 적은 값들도 포함해서 계산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탐지거리랑 최대치랑은 좀 반비례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서치 레디어스랑 이 그리드 셀에 들어가는 값을 뭐라고 할까요? 베타라고 한다면 반비례를 해요. 반비례를 하고 하는데 다만 다만 똑같은 것은 전체 합은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정규 분포를 그릴 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정규 분포를 그릴 때 일단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 변수를 좀 어떻게 다르게 함에 따라서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심값으로 밀집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 이건 중심값에서 넓게 퍼져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요. 다만 우리가 통계를 배울 때 이 두 개 다 이제 면적의 합은 1로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든 아니면 이렇게 좀 퍼져 있든지 간에 면적값은, 아이고 그림을 약간 잘못 그리긴 했는데 양해해주세요. 면적값은 이제 1로 똑같다고 배우신 적 있죠. 그런 것처럼 여기 존재하는 분석이 되어 있는 모든 그리드의 값을 전부 다 합치면 서치 레디어스를 어떻게 했든지 간에 전부 다 똑같다고요. 다만 이거를 서치 레디어스 좁히면 이것처럼 그 값이 크고 중요도가 높은 그런 지점을 중심으로 뭉치는 경향을 보이고, 서치 레디어스를 크게 만들게 되면 중심점보다 이제 주변 지역으로 좀 더 이제 고르게 분포하게 되는 모양을 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분석의 목적이라든가 여러가지 여러분의 컨셉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없는 겁니다. 필요한 거에 따라서 좀 바꿔줘야 되는데, 일단 이 점을 알고 쓰는 것과 모르고 쓰는 것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알려드립니다. 이게 사실 핵심 부분 중에 하나예요. 중요하게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엔 어디 보자. density. 네, 일단 이 정도면은 여러분이 지금 보실 만한 내용에서는 충분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정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 그리고 면적에 관한 거 있지. 그 아크맵에 밀도 분석할 때, 그럼 이건 지금은 잠깐 치우는 게 좋겠네요. 밀도 분석을 할 때 density, population unit 필드는 일종의 가중치에 해당되는 거고요. 뭐 인구 분석을 한다면 인구 값을 넣으면 되고, 우리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값을 넣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스턴스 타입은 좀 보정 하나하나 이렇게 하고, 그 그리드 셀 간에 보정을 할 거니까 커널 방식을 권장을 하고, 서치 레디어스를 적당히 이렇게 잘 한 다음에 에리어 유닛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게 모든 그 값의 합이 다 똑같다고 했어요. 똑같다고 했는데, 다만 그 값들은 이제 이 에리어 유닛을 뭐라고 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밀도라고 하는 게 그 기체 같은 경우에는 부피를 분모로 해요. 그러니까 밀도라고 하는 게 뭔가 양을 알파라고 했을 때, 퀀티티라니까 Q로 했을 때, 뭔가 양의 값이 있으면 그거를 양의 볼륨이라고 하니까 뭔가 부피나 면적 같은 걸로 나눠야지 밀도가 나오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도시계획 같은 경우에는 평면을 다루니까 부피가 아니라 뭔가 양의 값이 있어요. 양의 값이 있으면 이거를 면적으로, 뭐 스퀘어니까 S라고 할까요? 뭔가 면적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이 면적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도량형에 따라서 미터 제곱이 기본이긴 한데, 뭐 목적에 따라서 스퀘어 마일, 스퀘어 킬로미터 다 제곱승이죠. R, 그 다음 헥타르 하고 스퀘어 피트, 뭐 인치, 미터, 스퀘어 미터, 스퀘어 센티미터까지 있네요. 밀리미터도 있고요. 킬로미터도 있습니다. 보통 인구 분석을 할 때 자주 쓰는 건 킬로미터고요.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인구 밀도를 할 때 뭐 200인 퍼 제곱 킬로미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제곱 킬로미터당 200인이 사는 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예, 그런 면에서 이 그리드 셀 값 하나하나가 다 이제 제곱 킬로미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합이 전체 인구 합이랑은 완벽하게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면적을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그걸 보정을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는 좀 더 알아봤다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이 스퀘어 킬로미터라면은 스퀘어 킬로미터에 해당되는 값을 전체 그 값에다가 곱해주면 값이 나올 겁니다. 우리는 헥타르니까
아마 제가 추정컨대 좀 이따가 확인해 볼 건데요. 추정컨대 100m 바이 100m죠. 일십, 백, 천만. 만 배를 해야 나올 겁니다. 만 배를 해야 공시지가가 나올 것이다라고 일단 추정을 할 수 있어요. 일단 이건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좀 이따가 잠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에리어 유닛도 유념을 해 두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 예, 물론이죠. 서치 레디어스가 크면 클수록 다른 값들이랑 이제 평균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규분포에서 좀 어떤 값이었지? 아무튼 편차가 작아지게 되면요, 그 옆으로 퍼지게 되잖아요. 옆으로 퍼지게 되는데 전체 값은 똑같죠. 전체 면적이 똑같은 상황에서 편차가 작아지게 되면 옆으로 퍼지면서 그 최대값이 작아지죠. 그런 것처럼 전체 합이 똑같은 상황에서요, 전체 그 레스터 그리드 셀의 값이 전부 다 합산이 똑같은 상황에서 서치 레디어스가 크게 되어 버리면 더욱더 넓은 구역의 지점까지 다 고려해서 평균을 내는 그런 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리드 셀 하나하나의 값은 그 좀 평준화가 돼요. 평준화가 돼서 특히 값이 아주 컸던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작아지게 되죠. 서치 레디어스를 작게 한 것보다 훨씬 더 작아지게 돼요. 다만 모든 이제 그리드 셀의 값을 합쳤을 때 그 합은 똑같다는 거, 그거를 유념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수님께 제가 좀 자료를 정리를 해서 이거는 이렇고 저렇습니다 라고 나중에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일단은 알아두시라고요. 예, 그런 게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필지에 이제 원투원으로 딱 매치가 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딱 이제 필지가 하나하나가 이렇다가 아니라 100m, 100 바이 100 그리드 상에서 평균 값인 거예요. 그 구역에. 그러니까 필지 하나하나 갖다가 정확히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일단 오산이고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네, 일단은 밀도 분석 설명에 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5분에서 10분 정도 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